자, 그럼 다섯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방정식의 풀이와 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 하나에 대한 용어를 배울 거고, 그리고 1차 방정식이 뭔지 앞에서 1차 식은 배웠지. 1차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는 방정식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용어 하나 배울 겁니다. 음. 그래서 20번째로 배울 용어는 뭐냐? 이항이라고 하는 거야. 이항은 한자로는 어떤 거냐면은 옮길 이자를 쓰고 이사할 때 그 이자야. 항. 음. 항을 뭐 한다고? 옮긴다고. 항을 다른 쪽으로 좌변, 우변 있잖아. 그지? 좌변에서 우변으로, 그리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런 식으로 항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고 이항. 그리고 영어 단어를 보면은 트랜스포지션. 포지션이 뭡니까? 위치지. 그리고 아니면 놓다. 놓여 있는 곳. 그리고 트랜스는 가로질러. 가로질러서 아니면은 뭐 반대로.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위치를 반대로 놓는 거. 항의 위치를 지금 식 하고 있으니까 항의 위치를 말하는 거겠지. 위치를 반대편으로 가로질러서 바꾼다. 음. 그래서 트랜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성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해? 트랜스 반대로 바꾸는 거야. 젠더가 성이지. 그래서 트랜스 젠더 하면은 성을 바꾸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트랜스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좀 쓰여. 가로질러서 뭐 반대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결국에는 지금 교과서적 정의를 본다라고 하면은 등식의 성질은 이제 단원에서 배우겠지. 근데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야. 그리고 아빠가 항등원, 역원 이런 거 알려줄 때도 한번 알려줬던 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고 있었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한 변에 있는 항을 뭐 좌변에 있으면 좌변에서, 우변에 있으면 우변에서, 한 변에 있는 항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호를 바꾸어서, 음,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넘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를 바꾸어서 넘어가래요. 항상 어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외운 아이들은 넘어갈 때 항상 이제 부호 바꾸는 걸 좀 많이 헷갈려해. 넘어갈 땐 항상 부호를 바꿔야 돼. 담장 넘을 때 그냥 넘으면 돼? 안 돼. 복면 쓰고 변장하고 넘어야 안 들키지. 그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등호라고 하는 담을 넘어갈 건데,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해라? 변장하고 넘어가라. 부호 바꿔서 넘어가라. 라고 하는 걸 항상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단원에 들어가서 배워보면은 한쪽의 항을 내가 이제 어떤 변화량이 있잖아. 그게 나는 미지수만 구하고 싶은데 변화량이 남아있는 게 거슬린단 말이야. 그 변화량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한쪽의 항을 뭐로 만든다고?
그 연산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항상 같게 나오는 항등원 0으로 만들어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 음. 아니면 뭐 곱셈으로 돼 있으면은 뭐 1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덧셈에서는 0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한쪽 변에 미지수만 남겨 버리면 어떻게 그 미지수를 내가 풀어서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일단은 항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곱하고 나누고는 아니니까 항을 옮기는 건 더하기 빼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지? 더하기나 빼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곱하기 나누기는 그냥 나누고 곱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한쪽의 항을 0으로 만들어서 사라지게 하는 과정의 결과물이 이 항이다. 이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는 단원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다 왔어. 마지막 21번째 용어.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어떤 거냐? 음, 일단은 1차라고 하는 거를 1차 방정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음, 리니어 이퀘이션. 방정식인데 어떤 방정식? 선형 방정식. 선으로 돼 있는 라인이 선이잖아. 그지? 음. 선이기 때문에 선으로 돼 있는 방정식? 이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다고? 항상 직선이 나와 1차 방정식은. 선형적인 변화, 딱딱 그거만큼의 변화기 때문에 직선이 나오는 방정식. 한글로는 뭐야?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미지수의 가장 높은 차수겠지. 그 다항 중에서 여러 가지 항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가장 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계가 가장 센 차수. 미지수의 가장 높은 차수가 1, 1차인 방정식. 방정식은 뭐라고?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했고 1차 방정식은 결국은 미지수의 가장 높은 차수, 한마디로 차수가 1인 방정식을 뜻하는 건데, 차수가 1인 방정식을 뜻하는 건데, 영어로는 차수가 1이다라고 표시를 안 해주고, linear equation이라고 해줬어. 이게 무슨 뜻이었나? 그래프로 그려보면 항상 직선, 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linear equation이라고 한다. 이런 뜻까지 이런 그래프의 모습까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교과서의 내용을 빌리자면은 어떤 내용이냐 우변의 모든 항을 항목 항자였지 항이 뭐였어? 식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들 그 경계들을 항이라고 했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할 때 이항 앞에서 배웠어 옮길 이자에 항 뭐지? 항을 옮기는 거야. 근데 옮길 때 항상 어떡하라고? 등호라는 담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변장하고 한마디로 부호를 바꿔서 넘어가라고요. 이항하여 정리하면은 정리할 때 한마디로 저쪽 변에 있는 거 다 넘겼으면 한쪽에는 뭐만 남아? 0이 남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1차식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이거의 모양이 되는 그런 방정식을 뭐라고 합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등호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모든 항을 어디로 옮기라고요? 왼쪽으로 이항하래요. 옮기래요. 이항하여 정리할 때 1차식은 0.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넘겼으니까 여긴 0이 될 거고
왼쪽이 1 차식으로 정리되는 1 차식으로 정리되는 그런 꼴이 되는 방정식, 그런 모양이 되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름 붙일 때 미지수가 별인, 내가 모르는 숫자를 별이라는 문자로 잡아 줬대요. 별인 1차 방정식. 이걸 어떻게 이름 붙여 주냐? 별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별에다가 x도 넣고 y도 넣고 하면 되지. 미지수가 x인 1차 방정식은 뭐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거지. 그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은 뭐야? 이 말을 보는 순간에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미지수가, 한마디로 변수가 별이구나. 아니면 변수가 x로 났으면 x구나. 음, 별이구나. 글자가 이상해졌어. 미지수가 별이구나. 나머지는 다 상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21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지금 문자와식 3단원, 로마자 3단원, 대단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단원 자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고, 이 언어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은 또 각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첫 번째는 식과 식의 값, 을 생각하는 그런 용어들, 식이 뭔지, 내 수학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낸다, 문자나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식이라고 했고,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신해서 넣어보는 거, 대입이라고 했지. 그 대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식의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 그 결과물을 식의 값이라고 했고, 구성 요소와 다항식,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식이 이런 아인데 식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식의 구성 요소와 다항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항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 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 개의 어떤 경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최소 단위, 그 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변수에 영향 없이 항상 일정한 숫자로만 된 항을 상수항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문자 앞에서 숫자가 매달려 가지고 같이 영향을 주는 애가 개수, 한마디로 문자 앞에 숫자를 개수라고 했고, 그리고 항이 여러 개가 있는 애를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항이 한 개만 있는 것도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항이 하나만 있는 거를 또 따로 단항식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차수와 1차식. 결국은 식의 어떤 힘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의 크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세게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용어들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차수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지금 이 문자의 레벨이 얼마예요? 이 문자의 힘이 얼마만큼 돼요? 하는 게 차수라고 해서 영어는 디그리라고 했고,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지금 항이 되게 많을 때 차수 어떻게 결정합니까? 항상 가장 높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전체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그럼 1 차식은 뭡니까? 힘이 1 밖에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문자가 곱해진 게 한 번인 거, 문자가 곱해진 게 한 번인 식, 제일 높은 항의 차수가 1 차인 식을 1 차식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힘이 같은 아이들끼리는 한번 묶어서 계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이 같은 아이들, 결국은 비슷한 아이들을 동류, 같은 부류다라고 해서 동류항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결국은 문자가 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차수가 같아져야 되더라. 이게 이제 두 개의 그 동류를 따지는 두 개의 비교 기준이었고, 등식과 방정식의 기초 주제에서는 등식이 뭔지, 결국은 등식 뭐야? 같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균형을 이루는 식이었고, 등식,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는 그 모서리, 양변을 뭐라고 했다? 좌변, 우변, 양변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모르는 숫자 문자로 둘 건데요. 그거 미지수라고 했고요. 아직 알지 못하는 수. 근데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나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달라지는 결정되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했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그 값을 해나 근이라고 했어.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고 했고, 그 해나 근을 모두 구하는 거를 뭐라고 했어?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고, 근데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이거는 선택적으로 참이 되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했지. 선택적 참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선택적으로 참이 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아무 숫자나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애를 뭐라고 합니까?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들을 배웠고,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 기술이 뭐가 있었습니까? 항을 옮겨가지고 문자만 한쪽에 남겨두고 나머지 숫자들을 다 넘긴다든지 하면은 해를 푸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항, 이사할 때 이자, 옮길 이자지. 그래서 항을 옮겨주는 그런 기술을 이항이라고 했고, 방정식 중에 차수가 1차인 아이를 1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이것까지 21가지 용어 잘 기억해주고 이제 단원 공부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배운 21가지 새로운 언어들, 수학에 대한 새로운 언어들 잘 익히고 복습해서 이제 단원에 들어갔을 때 자유자재로 이렇게 식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